피해자 부모는 아이를 방임했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아니다, 방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다른 일 한 거에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관리하에 있었다, 보호하에 있었다 라고 주장할 텐데,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법리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동학대로 의심받아서 신고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학원 교사분들도 아동학대로 신고드린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저희가 처리했는데 사연만 들어봐도 이거는 좀 억지로 고소당한 거 아닌가, 피해자 측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저희가 무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종결될 때까지 6, 7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받는 심적 압박감과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설령 무혐의를 받아도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절차는 크게 7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경찰이 곧바로 뭐 먼저 하냐면요, CCTV 먼저 확보를 합니다. CCTV라는 게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밖에 보관기간이 안 되다 보니까요, 경찰이 먼저 와서 CCTV 확보를 하고요. 세 번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것인가, 혹은 아동학대 범죄자로 하여금 구치소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구치소에 유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접근금지를 할 건가, 이거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그런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피의자 조사 이후에요, 동료 교사라든가 같은 반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 등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학원에서 아이들이 막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이가 푼 문제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한다며 그 문제집을 이렇게 줬습니다. 딱 놨는데 약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신고했냐? 선생님이 자기 아들한테 책을 집어 던졌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정말 집어 던진 거냐? 놓은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이 가장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당연히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 사건이요,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데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길 것인가, 둘 중에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신설이 된 조항이죠.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 3입니다. 경찰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는 어린이집 교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학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와 학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그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길 건지, 아니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할 건지 의견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요, 한 가지 더 불리한 게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요, 자격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자체가 운영정지가 되거나 혹은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이유로 원장 역시도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는요, 비교적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 책을 집어 던졌느냐 아니면 책을 놓았느냐, 혹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잠깐 다른 일 한 경우에 피해자 부모는 아이를 방임했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아니다, 방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다른 일 한 거에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관리하에 있었다, 보호하에 있었다 라고 주장할 텐데,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법리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